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부분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게 도미니어처럼 찌고 차는 뭐 짜고 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서 이게 권력과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카르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내부자들 시즌 2인가? 아니면 홍장원판 내부자들 라이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거기서 분노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그룹이나 어떤 소사이어티나 특히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있죠. 쟁취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 생물의 어떤 생존 본능처럼 뭔가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탄핵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 뭐 한두 사람 정도는 권력의 수레바퀴에 깔려주고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물론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생각나는 분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장병 사건 때 박정훈 대령이 지금은 기소 제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게 항명수괴죄예요. 맞습니다. 항명수괴죄라고 하면 전시에는 현장에서 직결 처분이 가능한 그렇죠. 굉장히 중죄거든요. 그렇죠. 또 저도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정치관여죄라고 하는 한 7년형에 이를 수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중죄인데 예. 이런 부분으로 과거 마치 군사정권에서는 물리력으로 억압했던 것처럼 사법적인 억압이 2025년 현재에도 있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감히 뭐라고 물을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셨죠. 더구나 그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 건 직접적인 부분이고 또 더구나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싹 잡아드리려고 했죠. 이거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것만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이런 스타일의 분이시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끝나시는 말미에 방첩사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방첩사라는 건하고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야간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내심 갖고 예. 방첩사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메모 얘기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메모는 어떻게 보면 흔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국회를 봉쇄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른데 근데 이어서 14명의 명단을 받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명단을 쭉 가면서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예. 이미 비상계엄이 발령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계엄의 요건에 있는 전시사변 공공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전혀 그날 12월 3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장도 그 다음날 해외 출장이 계획돼 있었고 심지어는 급한 일로 저도 그 다음날 아침 9시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미 저랑 통화했던 저녁 8시 20분 이전에 8시에 통화를 하셔서 조태용 원장께서 제 관저에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출국하는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했다는 말을 하셨다고 현재 나와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의 전후 맥락에 여러 가지 착오가 많다라는 부분은 이번 헌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은 더 궁금한 건 12월 3일 이후로 조태원 원장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은 다 서로 통화를 하시고 어떠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조태원 원장은 특히 제 직속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저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면 어떤 스탠스인 거야? 왜냐하면 저도 차장이긴 하지만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있는 하나의 부하이기 때문에 조태원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저로 하여금 훨씬 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졌다라는 기억이 나네요. 헌재 때 말씀하신 거하고요. 지금 현사재판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물론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위에 있으신 분이고 또 헌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점에 있어야 기준점을 정하는 그런 재판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파면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저희랑 똑같은 일반인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뭐 저희들이 크게 관심 가질 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윤 대통령을 모셨던 국정원 차장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국정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모셨던 대통령이 한 8분, 9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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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은 한 6번 만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헌재에서 말씀하셔서 얼핏 생각해 보니까 예. 제가 차장이 됐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관제는 아니고 용산에 있는 연회장이었는데 그때 같이 됐던 이 차장하고 같이 가서 저녁을 한번 같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처음 상견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보하고 차장을 할 때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는 이 정도 좀 더 가까운 데서 한 1m, 1.5m. 예, 그래서 한번 혼자 보고 드렸던 건 아니고 항상 그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예. 그래서 한 4번 정도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국정원이나 안기부에서 원장이 계신데 차장이 가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던 뭐 기억들이 나죠.